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건강 상담입니다.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겨울은 특히나 가혹한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겨울철에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건선은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나 기타 피부 질환으로 인식돼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치료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건선,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피부 질환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퓨린 피부과 김연진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전화 연결이라 좀 아쉬운데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예, 다음에는 또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건선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그렇죠. 건선이라고 하면 예. 사람들이 이제 건조증하고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 건조증하고 건선은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예. 겨울이 돼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제 피부 각질층에 있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건조성 습진,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건선이라는 거는 이제 건조하면 악화가 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예. 이거는 건조증과는 달리 면역학적인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경과도 다르고 예. 생기는 원인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조증보다는 조금 더 무서운 질환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훨씬 더 만성적이고 이제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건선이라는 거는 아예 다른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다면 건선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쵸. 왜 생기는지 이제 궁금하고 내가 건선이 딱 진단이 된다면 예. 도대체 왜 이런 질환이 생겼나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현대의학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면역학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면역학적인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고 예. 이것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이 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예. 이게 그러면은 좀 어떻게 피부에 드러나는지 궁금한데 뭐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게 이제 심상성 건선이라고 가장 흔한 건선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예. 팔꿈치나 무릎이 있는데 하얗게 커다란 판상으로 이렇게 하얀 각질 같은 게 두껍게 앉으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예. 굉장히 두꺼우면서 뻘겋고 이제 팔꿈치, 무릎 이런 데 생기면서 예. 두피에도 생길 수가 있고 막 몸에도 생길 수 있고 이게 또 퍼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가장 이제 흔한 건선의 모양이고요. 그 외에 다른 모양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가려움증은 모두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한 50에서 한 70%에서 생기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손톱이 함몰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좀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40세 이전에 시작했느냐, 40세 이후에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예. 예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기는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더 예. 많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40세 이후에 생기는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에 좀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사실 20대가 가장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10대에 생기기도 하고 30대 순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증상이 좀 발병이 되면 바로 좀 뭐 피부과나 찾아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피부 이외에 다른 증상이 또 많이 생기는데요. 예. 이제 손발톱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피도 허옇게 그 막 비듬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 건선이 또 무서운 게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 10에서 30%의 환자에서 관절염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건선이 심할수록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전신 만성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예.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질환에 대한 검사도 언제나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갑자기. 좀 무섭죠. 네.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질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예. 아니 손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손톱이요. 이렇게 송곳으로 찝는 것처럼 이렇게 퐁퐁퐁퐁 들어가는 한벌 자국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아, 손톱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건선을 진단을 할 때 손톱도 같이 보면서 진단을 하고요. 예. 진단은 눈으로 봤을 때 피부과 전문이라면 이제 진단이 가능하지만 그게 약간 애매할 때도 있어요. 이게 건선인가? 건선이 아닌가? 이럴 때는 조직 검사를 해요. 예. 조직 검사를 하면 피부 안쪽에 세포 변화를 보면 이제 건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피부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선을 앓으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좀 심해지고 여름에는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건조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더 악화되고 특히 이제 북유럽에 더 많은 질환이에요. 북유럽이 어때요? 굉장히 춥고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적은 경우에 더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예. 기후뿐만 아니라 건선은 악화 요인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선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경우에도 악화되기 때문에 건선이 있는 환자들은 술, 담배 절대 하지 않도록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자체가 악화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습제를 굉장히 잘 발라야 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외상, 그러니까 어디 긁히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그 부위가 또 건선이 다 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치는 것도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겠죠. 그렇죠. 보습제 말씀하셨는데 보습제 고를 때도 본인 피부에 좀 맞는 걸 잘 골라야 되겠군요. 맞아요. 이제 누가 좋다더라 하는 보습제가 나한테도 다 좋은 거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런 피부들은 조금 약하고 예민한 피부에 속하기 때문에 향이나 방부제가 최소로 들어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즘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피부 창산 치료제 보습용의 그런 보습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실비보험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 부담도 좀 적게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선 환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치료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요. 완치가 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피부과 질환 중에는 완치가 안 되는 게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 피부과 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조절을 해야지 완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데리고 다독거리면서 데려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재발을 억제하고 잘 유지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바르는 약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할 때만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지요법으로 비타민 D제제의 연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각질을 증식하는 거를 좀 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D제제를 좀 쓰시는 게 좋고요. 먹는 약도 부작용이 없이 오래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아닌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빛을 받으면 햇빛 많이 받으면 건선 환자들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 중에 이 건선의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고빛만 이제 추출한 광선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 광선 치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리고 아주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생물학적 제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 제재 치료가 요즘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완치보다는 잘 다독거려서 데려가야 된다. 맞아요. 예. 네.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네. 상담이 좀 들어와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8669번님께서는 2년 전 여름 벌레에 물린 후에 가려움이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아직도 종종 벌레 물린 주변으로 가려움이 있습니다. 일상에 큰 문제가 없어 방치 중인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그쵸. 이게 보니까 너무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이시긴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벌레한테 물리고 나서 그 과민 반응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연고를 그래도 발라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고를 계속 많이 바르다 보면 연고가 대부분 스테로이드잖아요. 예, 그럼 예. 피부가 얇아지거나 모세혈관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연고를 많이 바르기보다는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 가서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을 이거는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런 약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훨씬 더 밸런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연고 바르기보다는 이제 병원에 내방하셔서 이렇게 네, 먹는 약 그렇죠. 같은 걸로 처방을 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작용 없는 먹는 약. 예, 예. 네. 2799번님,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 겨울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 같더니 몇몇 부위가 아토피나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더라고요. 로션을 듬뿍 발라줘도 소용이 없고 애는 가려워서 힘들어하고요. 아이에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줘도 되나 고민이 됩니다. 치료가 길고 어렵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지금 들어봤을 때 이제 아토피에 소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를 만졌을 때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이렇게 등을 만져봤을 때도.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습제를 잘 바르는 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보습제만으로는 안 되는 상태로 제가 추정이 돼요. 예. 이럴 때는 아이를 못 끌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아픈 것보다 가려운 게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힘들죠. 예.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그 항히스타민제, 가렵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약을 좀 먹이는 게 좋아요. 일단 긁지 그래서 않도록. 네, 스테로이드를 많이 발라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많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많은지 좀 객관 기준이 조금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예. 부작용이 없이 할 수 있는 바르는 약, 스테로이드 아닌 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약들하고 먹는 약도 필요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주는 게 좋고요. 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것도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예,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젤리나 사탕 같은 거 색소 들어있는 것들이 알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아토피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요즘 춥기 때문에 이렇게 울 옷 많이 입히잖아요. 그렇죠. 목도리 같은 것도 하고 예,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면옷으로 잘 입히고 목욕 습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원장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떤 좀 좋지 않은 현상이 나왔을 때는 바로 좀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네, 좋을 그냥 것 같습니다. 참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격도 예민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퓨린 피부과 김연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